관상과 빅데이터는 서로 다른 소재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영상은 요즘 들어서 사건, 사고 관련 뉴스 댓글에 심심찮게 이야기하는 관상은 과학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읽어주는 여자 김서원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주의를 기울여서 보게 되는 게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개인의 얼굴은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는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별이라든지 나이, 정서 상태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내적 성향에 대해서 추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얼굴에 타고난 운명이 과연 들어있을까요?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 인상학입니다. 즉 인상학은 선조들이 오랜 시간 경험과 사례를 토대로 만든 얼굴로 보는 통계학이며 오랜 기간 동안 쌓여온 빅데이터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형태와 삶의 궤적이 모여 집대성된 전통 빅데이터 분석인 인상학은 그 결과적 측면에서 상관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래를 낱낱이 맞추는 그런 허황된 것이 아니라 행동이나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이력을 읽고 통찰해내는 인상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상은 인상 전문가의 개인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개개인의 미래를 내다보고 빅데이터는 대량의 각종 데이터를 과학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서 미래 사회를 예측해 본다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만큼 최대의 관심사는 없을 것입니다. 영화 관상에서 기생인 연홍이가 김내경이라는 관상가를 끌어들여서 짭짤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관상을 통해서 개개인의 속마음을 쪽집게처럼 짚어내 미래에 나아갈 길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 역시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 사회를 예측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낼 수 있어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는 비즈니스 창출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고 미래의 빅히트를 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게 최대의 관심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얼굴 생김새를 성격과 연결하려는 시도는 고대 관상학자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범죄학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이탈리아 법의학자 롬브로스는 수천 명의 수감자의 외모를 분석해서 선천적으로 범죄형의 외모가 따로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큰 턱과 튀어나온 이마, 긴 팔,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앞쪽으로 기울인 귀 등을 타고난 범죄자의 얼굴로 결론을 지었으며 나아가 폭력범은 이마가 넓으나 강간범들은 이마가 좁고 방화범은 얼굴이 길고 말랐으나 사기꾼은 광대뼈가 나오고 살이 쪘다라는 등의 식으로 범죄형 얼굴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이론이라는 학계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죄수들의 특징을 관찰하여 얻은 과학적 근거가 아닌 일종의 통계와 데이터였으니까요. 제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인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지능범의 합성 얼굴이고요. 두 번째는 사이코패스거나 연쇄살인 또는 잔혹한 엽기살인범의 얼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관상이 전부는 아니죠. 사진상만 보고 선입견을 갖고 대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적도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관상이 과학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십중팔구 맞아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관상 관련 재미있는 사실 중엔 대기업 삼성의 일화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인재를 알아보는 고수였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80%의 시간을 사람을 뽑고 기르는데 투자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인사 철학은 의심나면 쓰지 말고 쓰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였는데요. 민재를 뽑을 때 일명 부산의 박도사라는 재산 박재현이라는 명리학자를 대동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덕분인지 오늘날 삼성은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채용을 할 때 관상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관상을 신봉하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말이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것은 인상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명언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인상을 보고 채용을 하지 않자 이를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남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다면 본인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스스로 인상관리를 해나가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평가할 때 인상은 중요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인공지능이 대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셀카 사진으로도 성격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요즘 빅데이터 전문가들하고 인상학하고 빅데이터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상학은 인간에 대한 빅데이터로서 사람의 얼굴의 생김새, 표정, 목소리, 제스처, 시선 처리 등의 분석 기술이 통합된다면 인상학의 과학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도를 향상시키면서 채용이나 데이트, 고객 서비스의 선택 활용도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룡화복 위주로 얼굴을 읽는 미신이라는 시선도 불식되지 않을까 인상학자로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